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15년도 2차 경비업법 기출문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경비업법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조문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그 문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문입니다. 조문을 꼼꼼하게 보시면 문제를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집단민원 현장의 개념인데요. 실제로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 7가지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번인데요. 70명 이상이 모이고 있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것이고요. 2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 차량은 최소 몇 대 이상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 시행령의 경비업의 시설 등 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출동 차량은 출장소별로 2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곳이기 때문에 6대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 되죠. 거기 보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1, 2, 3번의 휴폐업이나 변경을 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문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번씩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 5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어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4번의 설문을 보면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6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인데요.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최소 2년이 아니라 1년간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려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인데 1번은 원칙적으로 이제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일반 경비원이라고 하죠. 경비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 경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번에서는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봅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즉 특수경비원은 못 되고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들은 결과적으로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는 일단 없고 결과적으로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는 있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가리킵니다. 신체 조건 관련 부분과 선고유예 관련 부분을 여기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1번을 보면 시력 0.8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2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는 되지만 일반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A 특수경비 업체가 5개월 동안 근무한 갑이 이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받아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한 것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은 88시간 받아야 되고요.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씩 5개월 받으면 30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18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경비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 받아야 할 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3년 이내에 따게 되면 공통교육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체포 호신술이 바로 공통교육이 18시간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그 다음 10번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무기 사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수칙을 수시로 점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수경비원과 시설주의 이 무기관리 상황은 매월 1회 이상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요? 관할경찰서장이요. 관할경찰서장이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시행령 제2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번 설문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4번 설문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일단 1번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11번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업 같은 거 못해요. 그죠? 단체 행동이 안 됩니다. 11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인데 1번 설문을 보면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그랬는데 틀렸어요. 이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 업무를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 상사입니다. 2번 설문도 틀렸는데요.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로 경고해야 되냐? 이럴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설문도 틀렸는데요.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제외하고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21번의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죠. 1번을 보시면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 색상, 디자인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정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